토요타, 중국 BYD 이런 것들이 경쟁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젠슨항이 처음에 방한을 했을 때 와서 이제 GPU 5만 장을 현대차에 제공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두 친구가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낸다 아니면 완벽한 피지컬 AI를 구현해낸다 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좀 업계에서 기대할 만한 예. 기술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자체를 봐서도 기업 대 기업의 어떤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을 잡았다. 이 산업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미 피지컬 AI 동맹을 맺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현대차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조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애널리스트가 현대차의 경쟁자는 토요타가 아니라 테슬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대차 주가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피지컬 AI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5년 이상 자동차 전문 기자로서 현대차를 지켜본 우수영 기자 오늘 모셨습니다. 정말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우 기자 소개해드리면요. 제 제자입니다. 경제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논문도 달 쓰고 책까지 내게 됐습니다. 현대차 피지컬 AI 혁명 그만큼 전문 기자가 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 논문은 이거하고는 좀 다른 분야에 있었어요. 네, 그때는 비트코인 관련된 논문을 썼었는데요. 네. 코스닥 시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 관련해서 썼고 교수님께서 지도교수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논문을 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지도교수를 했었는데요. 아마 제 기억에는 비트코인하고 우리 코스닥 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우리 코스닥 지수도 떨어지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가지고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좀 여쭤봤습니다. 네. 그 뒤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관심 계속 갖고 계시죠? 관심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기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데 그 관심이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좀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 피지컬 AI 혁명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기술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을 쓴 동기부터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현대차 피지컬 AI 혁명. 요새 굉장히 이거 유행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그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피지컬 AI가 새로운 키워드로 사실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대차라는 기업이 피지컬 AI 시대에 가장 좀 유리한 지점에 서 있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전략의 방향이나 과정을 좀 취재를 깊게 해보고 그걸 토대로 한 분석서를 좀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현장에서 좀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8년부터 자동차 출입을 했는데요. 2018년에 현대차라는 기업을 바라보는 글로벌 업계의 관점과 지금 2026년에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모터쇼나 뭐 CES 같은 데도 매년 가는데요. 모터쇼 행사를 가면 8년 전에는 이제 현대차가 좀 변방이었어요. 그 부스도 뭐 크지도 않고 약간 외곽에 있다거나 아니면 뭐 프레스 컨퍼런스 시간도 메인대 시간에 현대차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지금처럼 많이 오는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금 2026년에 가보면 미국 모터쇼 같은 데는 거의 이제 현대차가 메인 부스가 되어 있고 가장 뭐 부스의 크기도 클 뿐더러 이 외신 기자들이 많이 오는데 미국이나 유럽 기자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뭐 중동, 인도네시아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현대차가 새롭게 내놓은 차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요. 게다가 올해 CES는 또 현대차가 거의 메인이었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를 하면서 저는 이 회사가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표에서도 계속해서 순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해서 현대차가 도요타 그리고 폭스바겐 그리고 세 번째가 현대차 기아거든요. 글로벌 3위 업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뚫기 어려운 시장으로 봤는데 지금은 도요타가 1위, GM이 2위, 포드가 3위거든요. 그리고 현대차가 4위예요. 현대차 기아가. 근데 순위가 곧 바뀔 것 같습니다. 3위로. 네,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제치고 이 선진 시장에서도 좀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에서 좀 회사에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M이나 도요타나 구글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현대차한테 자꾸 협업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도요타는 수소에서 좀 뭔가를 같이 해보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GM은 전기차 부품을 좀 공동 구매를 하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구글은 본인들이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싶은데 이걸 좀 파운드리를 해줄 수 있겠느냐. 뭐 위탁 생산을 좀 해달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 뭐 와서 치킨 먹고 했잖아요. 젠슨왕이랑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현대차랑 협업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뭔가 회사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어떤 글로벌 관점에서 새롭게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토요타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토요타에 대한 어떤 분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생산 방식의 혁명이라든지 회사의 경영 철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2010년대 중반에는 중국 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쏠렸거든요. 그래서 뭐 차이나 모빌리티에 대한 서적들이 쫙 나왔는데 보니까 현대차에 대한 책은 없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 시대에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에 대한 좀 심도 깊은 분석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출입을 오래 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집대성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을 2차례 가지고 택시를 몇 번 탔는데요. 기아차 택시를 한번 타봤거든요. 기사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만족한다. 그렇게 극찬을 하더라고요. 품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변했군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동안 세계가 5위 밖에 드는 자동차는 상당히 어려질 것이다. 그런데 현대차가 3위 정도로 조만간 도약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고요. 앞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책 그림 보니까 아틀라스인가요? 맞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그 현대차의 계열사인 로보틱스 업체가 만든 로봇입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피지컬 AI에 왜 유리한가요? 다른 차들보다도? 몇 가지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많아요. 피지컬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곧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할 건지에 대한 지도를 잘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AI 생태계를 굉장히 영리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 현실 데이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는 1년에 한 신차를 720만 대 정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만 해도요. 한 180만 대 정도밖에 안 팔거든요.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테슬라를 현 시점에서 가장 좀 앞서 있는 업체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테슬라가 실제적으로 도로에서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했기 때문에 그 누적 주행 데이터가 다른 업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 사실만으로 테슬라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차, 기아가 아직 그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된 게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 현대차, 기아가 1년에 720만 대를 판매를 하는데 그중에 한 절반만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다 하면 360만 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테슬라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수집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좀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자율주행 데이터는 현실 주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 그걸 수집한다고 하면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질 높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율주행 업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도랑 부산에서만 자율주행이 되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다 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교통량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뭐 통신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좀 교통이나 좀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도 좀 터프하기도 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말 극복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라고 하면 우리가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돌발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돌발 상황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저는 한국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도로에서
현대차 기아가 한 해 생산하는 판매량의 뭐 한 4분의 1 정도만 동의를 얻어서 데이터를 모으면서 빠르게 누적 주행 거리를 축적을 해 간다면 테슬라가 쌓아놓은 이 100억 마일이라는 자산을 금방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 선순환 체계를 잘 구축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피지컬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로봇을 잘 만드느냐, 어떤 자율주행차를 잘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에서 얻어온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킬 것이냐,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선순환 체계를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데, 이 현대차라는 기업은 자동차도 잘 만들고 또 로봇도 지금 손을 대고 있고, 최근에 새만금의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도 설립을 하겠다고 했고, 로봇을 학습하는 어떤 도구도 엔비디아에게 좀 받아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선순환 구조가 매우 잘 구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글로벌 생태계 굉장히 풍부한데, 현대차는 엔비디아라든지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직접 인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이런 해외 업체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자체적인 기술 개발도 하지만 글로벌 협력도 병행하는 전략을 택하면서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한 제조업체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를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AI를 학습시키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현대차의 경쟁자는 과거에는 뭐 도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완성차 업체였다고 하면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자율주행 AI 추론 모델이라는 이 좁은 업계에서 보면 엔비디아나 구글의 웨이모 같은 회사도 현대차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중국 BID 이런 것들이 경쟁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가 피지컬 AI 시대에 가장 유리한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데이터 선순환 구축도 잘하고 생태계도 잘 활용하고 데이터가 일단 방대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피지컬 AI 시대에는 현대차가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젠슨왕이 우리나라에 2번 왔었나요? 작년에 한 번 왔었고 최근에도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현대차 방문했었습니까? 현대차 본사도 방문을 했고요. 정의선 회장이랑 뭐 모처에서 식사도 따로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굉장히 뭐 끈끈한 어떤 파트너십을 좀 과시를 했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현대차에 왜 관심을 그렇게 갖습니까? 제 생각에는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서로 손을 잡은 것은 서로한테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현대차는 몸은 굉장히 좋은데 머리가 조금 부족한 친구고, 엔비디아는 머리는 되게 좋은데 좀 손발이 민첩하지 않은 그런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 친구가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낸다, 아니면 완벽한 피지컬 AI를 구현해낸다 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좀 업계에서 기대할 만한 기술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그리고 저는 이 두 업체가 좀 파트너십을 맺은 것을 이 기업 대 기업의 어떤 협력이기도 하지만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피지컬 AI를 잘하려면 뭐 자동차도 잘해야 되고 로봇도 잘해야 되고 AI도 잘해야 되고 뭐 전력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모든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로봇도 잘하고 제조 강국인데다가 딥시크 같은 AI도 개발을 잘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또 다른 국가가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한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젠슨왕이 처음에 방한을 했을 때 와서 이제 GPU 5만 장을 현대차에 제공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게 에이펙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치킨을 먹고 에이펙 기간에 다음날 대통령이랑 같이 공개를 했는데, 그 자체를 봐서도 기업 대 기업의 어떤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을 잡았다. 이 산업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미 피지컬 AI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트라스인데 여기에 엔비디아 제품이 뭐가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는 뭐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예. 하죠. 뭐 GPU, CPU, 뭐 반도체, 카메라나 뭐 예. 센서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로봇을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훈련을 하는 시스템도 예. 엔비디아가 제공을 하고, 로봇이 공장을 인식을 하려면 이 공장의 환경이 다 디지털화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장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장으로 만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도 엔비디아에서 공급을 받기도 하고요. 네.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인프라를 상당한 부분을 엔비디아에게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피지컬 AI에 앞서갈 그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중국도 이러한 로봇 개발됐나요? 중국도 일단 뭐 유니트리라든지 뭐 대표적인 로봇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도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용 로봇에서 뭐 핵심 기술이 되는 뭐 액추에이터 기술이라든지 뭐 배터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로봇의 어떤 기본이 되는 기초 과학 기술이라고 할까요? 기반 기술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게 중국인데, 이제는 하드웨어의 관점에서의 로봇의 개발은 어느 정도 다 비슷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로봇의 똑똑한 두뇌를 누가 먼저 얼마나 똑똑한 로봇을 내놓느냐, 그리고 얼마나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기술을 담은 로봇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 이야기 계속 하셨는데 중국이 저 경쟁자일 것이다. 현대차의 경쟁자는 토요타가 아니라 중국 전기차 업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중국 전기차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중국 전기차 들어왔을 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안에서는 중국산 쓰지만은 밖에서는 중국산 안 쓸 것이다 그랬는데, 의외로 중국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인도에 작년에 상장이 됐나요? 그러면서 정 회장께서 인도가 현대차 미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도에서도 중국하고 경쟁해야 되겠죠. 현대차가 인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고요. 중국 이외에 인도 시장의 특수성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중국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 업체들이 웬만한 시장을 다 침투를 했는데 인도는 효과적으로 침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아직까지 좀 전기차 인프라가 원활하게 깔리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위주로 현대차가 먼저 공략을 하고요. 언젠가는 또 전환을 할 거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내연기관을 잘 해놓으면 전기차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 간 지가 참 오래됐는데요. 그때 가보니까 거의 다 일본 차더라고요. 네. 지금 많이 변하고 있죠. 지금은 많이 변했고요. 오히려 토요타보다 현대차, 기아가 전체적인 그룹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순위가 더 높고요. 현지 자동차 업체가 뭐 1위를 한다고 하면 현대차는 2위 정도까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